우리가 매일 접하는 인터넷.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곳 말고 또 다른 인터넷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 보이는 웹사이트들 뒤엔 절대 들여다봐선 안 될 공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다크웹. 다크웹은 인터넷에 숨겨진 공간이에요.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죠. 특별한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토르 브라우저 같은 걸 사용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서는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누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마약 거래, 불법 무기 판매, 인신매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끔찍한 건 바로 레드룸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레드룸. 다크웹에서 실시간으로 끔찍한 범죄가 방송된다는 소문이 도는 비밀의 방. 이 방에서는요, 고문, 살인 같은 잔혹한 행위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된다고 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방을 본 관람자들이 돈을 지불하고 심지어 어떤 고문을 가할지 직접 투표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도시 전설에 불과할까요? 레드룸. 이 소름 끼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다크웹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유저가 충격적인 글을 올렸어요. 나는 다크웹에서 레드룸이라는 방을 봤어. 그곳에서는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어.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도시전설 아니야? 하고 넘겼지만 이후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끔찍하게 변해갔어요. 피해자가 직접 선택된다. 관람자들이 돈을 내고 투표로 고문 방식을 결정한다. 한번 시작된 방송은 절대 멈출 수 없다. 믿어지시나요? 단순한 헛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들. 그리고 믿기 힘드시겠지만 레드룸을 봤다는 증언까지 속속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레드룸에 접속했어. 끔찍한 장면을 직접 봤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증언을 올린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게시글도 삭제되고 계정도 정지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러자 사람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어요. 정말로 레드룸이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짓말일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소문은 점점 더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면서 퍼져나갔고 그 실체를 밝히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크웹에서 실제로 벌어진 가장 소름 끼치는 사건 중 하나로 알려진 일이 있어요. KV 트레스 레드룸 사건. 2015년 다크웹의 한 포럼에 충격적인 글 하나가 올라와요. 글을 올린 사람은 익명의 유저. 그는 자신이 다크웹에서 레드룸에 접속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 방에서 벌어진 끔찍한 광경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 유저가 본 장면은 이랬습니다. 어두운 방, 한 남성이 포박된 채 등장합니다. 그의 몸은 피투성이에요. 울부짖는 소리가 화면을 가득 메웁니다. 그리고 그때 방의 주최자가 관람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해요. 첫 번째 고문, 어떤 걸 할까요? 손가락을 절단한다, versus 발을 태운다. 투표 결과는 손가락 절단. 곧이어 준비된 고문 도구 하나씩 차례로 손가락이 잘려나갑니다. 비명소리, 끊이지 않는 울부짖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고문, 눈을 불태운다. 곧바로 뜨거운 쇠꼬챙이가 준비됩니다. 그 쇠꼬챙이가 천천히 피해자의 얼굴로 다가갔어요. 남성의 눈동자가 공포로 떨리는 게 화면에 그대로 잡혀요. 그리고 결국 그 쇠꼬챙이가 눈에 닿는 순간 그 고통스러운 비명. 차마 듣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관람자들은 더 잔혹한 고문을 요구했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끔찍한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다크웹의 관람자들에게 전해졌어요. 그 방에 들어간 유저는 점점 공포에 질렸어요. 그리고 그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뭔가 이상합니다. 브라우저를 닫으려고 클릭해도 화면은 얼어붙은 듯 멈춰 있고 아무리 클릭해도 반응이 없어요. 인터넷을 강제로 끊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심지어 컴퓨터 전원 버튼조차 작동되지 않아요. 그는 그저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끔찍한 시간이 흐르고 고문의 시간은 끝났어요. 그제야 그는 컴퓨터를 겨우 재부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경험을 포럼에 글로 남겼다고 해요. 이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인터넷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말도 안 되는 주작이네 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레드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라고도 주장했어요. 심지어 일부 언론 매체들까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방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KV 트레스 레드룸 사건. 여전히 논란 속에 묻혀 있지만 그 소문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깊은 공포를 남겼어요. 이 사건이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려는 조작된 이야기일까요? 지금까지 레드룸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설마 다크웹에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싶으시죠? 하지만요, 다크웹에서 실제로 믿을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201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다크웹 마켓플레이스 실크로드. 이곳에서는 마약, 불법 무기, 해킹 서비스까지 그야말로 현실에선 불가능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만 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청부살인 같은 서비스까지 등장합니다. 살해 대상과 이름의 정보를 제공하면 우리가 처리해 준다. 어떤 사이트에서는 가격표까지 공개되었어요. 일반인 1명당 1만 달러, 정부 관계자 최소 10만 달러.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다크웹에서 실제로 청부살인을 시도한 남자가 있었어요. 2015년 한 남성이 다크웹에서 암살자를 고용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누굴 죽이려 했을까요? 자신의 전 여자친구. 네.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기 위해서 다크웹을 통해 청부살인을 의뢰한 겁니다. 다행히도 경찰이 이를 사전에 포착해서 이 사건은 막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사건이 밝혀진 뒤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진짜로 가능하다고?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인물, 피터 스컬러. 그는 다크웹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 중 한 명이었어요. 아동학대 영상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챙겼고 그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가 만든 영상들은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범죄가 다크웹의 익명성에 기대어서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절대 추적할 수 없으니까 범죄자들은 더욱 대담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둠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레드룸,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요즘은 누구나 유튜브 라이브나 트위치 같은 플랫폼에서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 자체는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크웹의 익명성이죠. IP 추적이 어렵고 토르 브라우저 같은 익명화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진 알아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레드룸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공간에서 암호화된 거래 방식과 결합이 된다면 이런 끔찍한 방송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요, 수사기관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여러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그런 방이 발견된 적은 없다고 해요. 물론 다크웹에선 마약 거래, 불법 무기 판매, 인신매매 같은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는 있지만 레드룸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레드룸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그 실체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도 다크웹이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크웹에서는 모든 것이 익명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 정말로 레드룸 같은 방을 운영하고 있어도 우리가 쉽게 그 방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 퍼지는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 이걸 숨기고 있다는 음모론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부나 특정 기관들이 이런 끔찍한 방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그 방을 본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허구라면 왜 여전히 레드룸에 대한 증언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레드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그걸 운영하는 건 누구고 왜 정부나 수사기관은 이를 막지 못하는 걸까요?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레드룸은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 조직이나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러해요. 다크웹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일반인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그렇다면 수사기관들은 정말로 레드룸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찾았지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다크웹에서는 수많은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레드룸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미 언론에 폭로되지 않았겠어? 완벽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죠. 그렇다면 왜 여전히 레드룸을 봤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까? 이게 다 조작된 증거라고 보기엔 너무 많지 않아? 결국 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요. 확실한 건 레드룸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들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레드룸 같은 이야기로 구체화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드룸은 단순한 가짜 뉴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현실일까요?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몰라요.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